저기 혹시 고등과정 수학을 혹시 갔다 그럼 고등학교 수학 문제 풀면 3점짜리, 4점짜리 문제 풀잖아, 그치? 아니니? 고등학교 수학 문제는 2점, 2점, 3점, 4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살망주용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서부터가 본게임이거든요. 근데 4점짜리가 아마 제가 알기로 15문제? 그래서 이게 총 60점입니다. 나머지 게 두 개 합쳐갖고 한 40점 돼요. 이해되죠? 고등학교 수학인데 이게 내가 진짜 뭐 수학 시스템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능에서 100점을 맞으면은 와 이럽니다 진짜 천재라고. 근데 98점을 맞으면은 빙신 소리 들어요. 이걸 또 이렇게 돼. 그다음에 97점 맞아도 제정신인가 이런 소리 듣는데 96점 받으면 천재 소리 듣습니다. 왜냐면 4점짜리가 그만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거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98점 맞으면 병신이라는 말 들어요. 이거는 그냥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애가 그냥 뭐 빙신 했다 이런 겁니다. 너는 혹시 저거 배웠죠? 아이, 복도수, 허수. 아이 제곱이 뭐? 마이너스 1. 아이 3승. 마이너스 I. 와씨. 근데 그런 거 나중에 배웠는데 근데 이제 이걸 얘기 왜 했냐면은 3점짜리면 영어에서 3점짜리면 그 수학에서 4점짜리 정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꽤 까다로운 문제라는 얘기고 보통 요 문제랑 옆에 보면은 요렇게 1, 2, 3, 4, 5를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확실히 이렇게 두 개 선택하는 유형이 조금 더 쉬운 유형입니다. 쉬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안 나옵니다. 이런 거. 학교 시험에서 낼 수 있어요. 학교 시험에서 낼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내는 이유는 이렇게 안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내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문맥에 관해서 만든 낱말, 즉 어휘 추론문, 어휘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는 본문 전체를 해석해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려요 이쪽은. 그러니까 앞에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요 나온 부분만 가볍게 살펴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반면에 이렇게 어휘 선택형 혹은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본문 전체를 해석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단어들, 표현들 꼼꼼히 봐주지 않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어휘는 어려워요.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보통 한 문제짜리입니다. 한 문제고 학교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아니지. 학교 시험에서는 보통 어법형과 이렇게 어휘형 문제가 한 3문제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 해석을 잘해야 풀 수 있고 선생님들이 보통 그 포인트를 잘 찌릅니다. 이거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예요. 제가 알기로 그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거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나왔다. 기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단어를 아예 니네가 모를 만한 새로운 단어를 갖다 집어넣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 내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호스톤이 좀 그런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니네가 많이 호스톤. 그 다음에 니네가 만약에 대신고를 간다. 대신고는 새로운 유형의 문법 문제를 창조해내거든요. 알아서 잘해. 자, 사람들은 have a higher expectation. 자, 더 높은 expectation 하면 기대 혹은 예상이죠. 혹은 기대 예상치를 갖고 있어요. 이제 뭐뭐 하면서 그들의 삶이 get better. 그래서 삶이 점점 get better. 나아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나아지면서 점점 기대치를 높여요. 그쵸? 옛날에는 내가 뭐 얼마를 벌었으면 이 정도 차, 혹은 이 정도 집, 이 정도의 음식은 먹어야겠다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내가 벌이가 더 나아졌어. 그러면은 옛날에 뭐 돼지고기 먹던 건데 소고기 먹고, 그지? 옛날에 뭐 아반떼 타다가 이제 뭐 그랜저 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만 더 higher. 자, 여기 보시면 더 higher 이렇게 비교급, 더 비교급이 나왔죠, 그죠? 뭐뭐 하면 할수록 이런 해석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더 비교급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부분이 중요한데 내용에서 중요한 거죠. 하지만 더 higher, 더 높아질수록이죠. 더 expectation. 그 기대치가 높아지면 질수록 더 힘들어진다. 우선 뭐가 힘들어진다? It is 그것이 to be satisfied. 만족, be satisfied니까 되다죠, 그죠? 그러니까 만족시키기가 뭐가 그 기대치겠죠. 근데
여기서 왜 it is too satisfied냐? 보통 요 앞에 들어가는 W급의 요 형용사 얘는 요 사이에 여기에 들어가 있던 걸 앞으로 간 겁니다. 물론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만족시키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진답니다. 불법적으로 다 그렇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We can increase. 근데 봐봐. 삶의 질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 기대치가 높아진 것만큼 우리의 그 삶도 만족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We can increase the satisfaction. 우리는 그 satisfaction, 만족감이라는 것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오케이? 증가시킬 수 있대요. 자, 어떤 만족감이냐면은 we feel. 우리가 우리 삶에서 느끼는 그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by ing예요. by ing. 많이 보이죠, 그죠? by ing가 뭐죠? 그지 대답 안 하는구나, 그지? by ing 뭐야? 함으로써 그지. 세 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 on ing, in ing 항상 기억해야 돼요. on ing, in ing 항상 이 세 개 시리즈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on ing는 뭐예요? 하자마자 그랬고 이제 대답이 나온다. 한 두 달 동안 내가 찡찡거렸더니 나오네. in ing는 지난 시간에 했어. 웬 할 때. 잘 봐. 그러면 자, 우리는 우리의 만족감을,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대요. 자, 우리의 기대치를 raising, 올림으로써. 야, 기대치가 올라가면 우리가 만족감이 증가하니? 아니죠. 기대치를 컨트롤, 통제함으로써. 즉, 뭔가 위아래를 낮추고 이렇게 하는 통제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맥상 컨트롤이 제일 적당합니다. 컨트롤링. 자, 그리고 나왔던 단어 이제 에디컷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디컷 뭐였지? 적절한. 그 적절하죠. 오, 좋았어. 여기서 급질문 동의어 뭐가? 적절한. 뭐 P도 있고 A도 있고 펄. 펄. 아니야. A, P. appropriate. 뭐 그 다음에 뭐 suitable도 있고, 오케이? suitable. 요 정도 알면 네 독해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 수준입니다. 적절한 기대치. 그러니까 너무 높다는 뜻도 아닙니다. 높다는 거. 그러니까 적절한 기대치는 leave room입니다. 갑자기 방을 남기진 않아요. 오케이? room이 무슨 뜻이 있어요? 방이 아니라. 여지를 낳는 거예요. 여지란 말 들어봤죠? 적어줄게요. 여지. 그러니까 여지를 둔다. 여지. 진짜 룸이 여지란 뜻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for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너는 알겠지만 투부정사 앞에 for 어쩌고 있는 거 이거 뭐였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조, 그치? 의미상조.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시 이 많은 경험이 어떻게 된다고? 정말 즐거운 놀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운 놀람. 오케이? 그러니까 여지가 있는데 어떤 여지가 있냐면 많은 우리가 이 앞에 느낄 그러니까 내가 기대치를 어느 정도 조절했어. 그지? 기대치를 조절했어. 그러면 내가 이 이후에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무엇들이 경험들이 그 경험들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유쾌하고 즐거운 놀라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봐. 돈이 많아졌어. 그치? 너네도 치자. 너네도 재학생이라고 치자. 내가 오늘 막 한 대 막 보통 내가 니네가 진짜 돈이 많아졌어. 돈이 많아지면 이제 뭘 할 것 같아, 니네가 보통. 막 한 20살, 막 30살 됐는데 돈이 많아져. 그럼 뭐 가방을 사거나 뭐 할 거 아니야, 그치? 하는데 오늘 막 루이비통을 샀어. 다음에 루이비통 또 사면 즐거울까? 안 즐겁겠지, 그치? 그 다음에 뭘 사야 돼? 뭐 에르메스 사고, 에르메스 사면 그 다음에 더 뭐 나도 모르는 뭔가를 사겠지, 그치?
내가 하는 건 에르메스가 뜻이야. 그치? 근데 이제 기대치를 낮추면은 다음엔 에르메스가 아니라 뭐 루이비통이 아니라 구찌가 와도 혹은 뭐 다른 게 와도 뭐 이런 게 좀 생겼네 뭐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거지. 물론 내 얘는 구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챌린지란 말은 도전 혹은 도전 과제 혹은 그냥 문제 과제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과제라는 것 혹은 해야 될 일은 is to find 찾는 거죠. 찾는 거. 뭘 찾는 거냐면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떤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냐면 to have proper 적절한 기대치를 갖는 방법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추거나 혹은 기대치 조정해야 되는데 그럼 그 기대치를 어떻게 찾느냐? 자, 이런 거죠. 네, 프로그가 나왔네요. 나올 수밖에 없지. 저기 에디쿼트가 나왔으니까. 그치? 에디쿼트이 나오면 이렇게 동의어는 반드시 나옵니다. 중요한 방법은 뭐다? 그 적절한 기대치를 찾는 방법이죠. 자, 그 방법이 뭐다? One way to do this. 이것을 한 방법은 is by ing. 뭐 하는 거예요? keeping. 자, 유지하는 거. 혹은 오형식일 수도 있어요. keep. 어떻게 두 다죠. 그 원더풀한 경험을 어떻게 두는 거다? 생각해봐. 원더풀. 엄청나게 즐거운 그런 혹은 원더풀한 경험을 자주 일어나게 하는 거랑 왜요? 드물게 일어나게 하는 거. 생각해봐. 야, 내가 원더풀한 경험은 매일 생겨. 그럼 그 원더풀한 경험 더 이상 원더풀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매우 드물게 일어나도록 해야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자, no matter what. 무엇을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때 no matter what은 뭐 그냥 whatever죠. whatever. 그래서 또 일부러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요. afford란 말은 뭐 afford가 우리나라 뜻으로 딱히 막 뭐 할 여유가 되다? 여유가 되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여유가 되다는 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편의상 뭐뭐를 살 여유가 되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맞거든요. 그냥 여유가 아니라 살 여유.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살 여유가 된다고 살 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케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네가 살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돈을 되게 잘 벌어서 뭐든지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 봐봐. 세이브가 나왔어요. 세이브. 오케이? 세이브 동사 원형부터 나왔죠? 뒷문장이야. 동사 원형부터 나온 건 얘는 명령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이브 해라. 아껴둬예요. 뭐? 그 훌륭한 와인을 오케이? 그 훌륭한 와인을 뭘 위해서? 특별한 오케이전 하면 사건, 경우 오케이? 뭐 특별한 일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일 혹은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사건 뭐라고 해야 될까? 특별한 것을 위해서 좀 아껴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요 save great wine for special occasions 이게 바로 무엇이다? keep wonderful experience rare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을 좀 아껴두란 말은 뭐예요? 원더풀한 경험을 좀 드물게 일어나게 유지해봐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야. 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긴 은준? 이경? 괜찮니?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이런 미국부터 글 쓴 저자들은 이런 거 갖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줘요. 봐요. make 만들어라. on elegantly 우아하게 스타일된 실크 블라우스를 오케이? 무엇을 위해서? 특별한 트리트. 특별한 여기서는 뭐 특별한 트리트란 말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통은 뭐 취급. 동물로 치면 동물한테 트리트 한다는 말은 뭐지? 동물일 때는 동물한테 트리트 준다라고 하잖아요. 먹입니다. 먹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트리트는 앞에 나온 오케이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경우, 사건. 네. 그러니까 이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를 약간 특별한 경우로 만들어라.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와인도 매일 먹으면 맛이
특별하지 않고 이 실크 블라우스도 그냥 뭔가 특별한 원더풀한 이벤트죠. 이런 것도 약간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어 보라 이런 뜻입니다. 흔히 일어나게 하지 않고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만들려는 겁니다. 자, this may. 그런데 이거 생각해보면 야 내가 그런 거를 그냥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걸 특별하게 만든다는 거는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예요? 특별하게 내가 막 다 살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어. 근데 그런 걸 특별하게 자주 일어나지 않게 하는 얘기는 그럼 평소에 참고 사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그래서 this may seem. 이것은 may seem like. 뭐와 같냐면은 an act. 행동이죠. of. 무엇의 행동? denying your desire. 너의 욕망을 deny. 부정하는 혹은 부인하는 행동인 것처럼 보여. 그죠? But 하지만 I don't think it is.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죠? On the contrary. 반대로.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반대로란 뜻이죠. 대조적으로. It's a way. 그것은 어떤 방식이다? To make sure. Make sure. 보장해주다, 보증하다는 뜻이죠. that 어떤 걸 보증해주냐? You can continue. 너가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 뭘 경험할 수 있어? 친숙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pleasure.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죠? 친근함을 경험할 일은 없겠죠. 갑자기.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나면 답은 다 찾았으니까 컨트롤링과 레어와 플레저니까 답은 3번이에요. 그렇죠? 꽤나 3점짜리 문제로서 꽤나 헷갈리고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그래 요즘에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걸 여러분 해석하고도 실제로 얘가 이제 문제로 변형돼서 나오면 뭐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꽤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나중에 이런 질문이 여러분 앞에 한 번 시험 범위에 한 10몇 개씩 20개씩 나와야 돼요. 모의고사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교재 같은 데 나오고 그럽니다. 꽤나 까다로워요. 내가 2번이지?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자, 2번은 재미는 없어. 2점까지 봅시다. honesty 처음 나온 단어 정직함이죠. 이거 정직입니다. 정직은 is a fundamental 근본적인 혹은 기본적인 part of every 모든 강한 relationship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가장 기본을 혹은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정직이다. 오케이? 정직이에요. 정직? 혹시 그 정직 일을 잠깐 쉬다 정직 혹은 뭐 일을 잘 뭐라고 해야 되겠죠? 뭐 일 못해갖고 혹은 정직 5개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때 그 정직은 영어로 뭘 것 같아? 몰라. 내 뇌의 그 의사 구조 글로 갔어 지금 정직. 그가 니네 학교로 지금 학생한테 뭐야 그게? 정학이지, 그치? 정학 영어로 뭘까? 정직, 정학. 니네 얼마 전에 단어 시험 쳤을 때 나왔어. 그래서 내가 얘기해 볼 거야. 서스펜드입니다. 서스펜드. 서스펜션 할 때 그 서스펜션이요. 긴장, 스릴러 서스펜션 할 때 그지? 서스펜드가 약간 입을 밀어두다 혹은 정직하다, 약간 멈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서스펜드 하면 학생 정학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니네 얼마 전에 단어 시험에 나왔을 거야. 됐어요. 그럼 나중에 자 그러면 use it 그것을 사용해라. 그것 여기 앞에서 나온 단어 중에서 생각해봐. it이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복귀할 때 중요한 거야. 이 앞에 문장에서 it이 나왔다는 건 단수 명사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앞에 나온 명사가 honest랑 relationship 2개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네. 그지? 그럼 3개 중에서 그것을 사용해라 할 때 정직이겠죠. 그죠? 이것은 정직 관계가 아닐 거 아니야. 네. 자, 그럼 그것을 to your advantage 너의 장점으로서 이용해라 혹은 활용해라. 오케이? 장점으로 활용해라. by 뭐 함으로써죠? being open 열어둠으로써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what you feel 네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오픈하고 and 그리고 giving 여기서 giving이 나온 이유는 여기겠죠. 얘랑 병렬이겠죠.
줌으로 써죠. 무엇을? trustful. 자, 뭔가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의견을. 오케이? 신뢰감이 있는 의견을 줌으로 써죠. 그죠? 줌으로 써. 자, when asked.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when 다음에 asked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뭐 했을 때? 받았을 때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뭔가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네가 느낀 바에 대해서 오픈함으로써. 오케이? 다시. 질문을 받았을 때 너의 의견을 솔직하게 제공하고 네가 느낀 것에 대해서 오픈, 공개함으로써 그 정직함을 너의 장점으로 이용해라. 장점으로 삼아라. 오케이? 니네가 나한테 물어볼 때 나도 정직하게 난 그걸 이렇게 생각해. 혹은 난 이런 의견이라고 생각해. 이거를 정직하게 얘기함으로써 그게 너의 장점이 되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원래 약간 머릿속에 일어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잠깐. 좀만 참으세요. 어쨌든 이러한 어프로치는 동사지만 명사로도 되게 많이 써요. 오케이? 접근 혹은 접근법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런 접근 혹은 접근법은 can help you. 자, 도와줍니다. 네가 escape, 탈출하도록 그죠? 뭘 탈출한다? uncomfortable social situation. 뭔가 불편한 사회적인 상황을 탈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make, 만들어주는 거죠. friends, 친구를 누구와? with honest people. 뭔가 정직한 사람과 친분 혹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Follow this simple policy. 정책인데요. 정책? 그죠? policy란 말은 원래 정책이잖아요. 네. 정책이란 말도 있지만 보통 친구 사이에서는 이런 원칙, 원리, 원칙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단순한 한 원칙을 한번 따라봐봐. 자, 단순한 원칙이 뭐예요? Never lie. 거짓말하지 마. 이거죠, 그죠? 보통 지금도 그렇지. 너네 부모님이 특히나 엄마가 하는 말 중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지. 그렇지 않나? 우리 집도 와이프가 맨날 애가 똑같이 얘기하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 엄마한테 솔직해야 돼. 이렇게 하더라고. 하지만 성적을 고들로 얘기했다가 네. 가봅시다. 그래서 when you 자 네가 develop이라면 발전시키다 혹은 뭔가를 계속 상승시켜 나가다 정도의 뜻이에요. reputation이란 말은 명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정직해, 이 사람 되게 솔직한 사람이야 라는 명성이 쌓여 나갑니다. for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for가 나오면 뒤에 보통 이유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always 어떤 명성이냐면은 항상 telling the truth 사실만을 말한다라는 그런 명성을 쌓아나가고 있을 때 혹은 그 명성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을 때 you will 너는 뭐 할 것이다? enjoy 즐기게 될 것입니다. 강한 관계. 자, 강한 관계인데 무슨 관계냐면 based on 어떤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trust 신뢰라는 것에 based on 기초를 두고 있는 강한 관계를 즐겨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서로 말을 하면서 혹은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뭔가 사실 항상 내가 사실말을 말하니까 전부 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과 이런 강한 관계를 즐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it will also be difficult, more difficult. 여기서 to manipulate you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가 진주어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manipulate라는 단어가 떼기야 이런 뜻이에요. 조정하다 혹은 뭐랄까 악용하다. 약간 안 좋은 뜻입니다. 악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을 뭔가 나쁘게 조종하는 것이 또한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왜? 너가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이 다 솔직하게 너한테 얘기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너를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힘들어질 것이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납득은 잘 안 돼요. 원래 솔직한 사람이 더 속이기 쉽지 않나? 몰라. 자. 자, people. 그 다음에 여기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people who lie.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get into trouble.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곤란한 상황에 빠질 거예요. 자, when. 자, 뭐 할 때?
누군가가 threaten 이게 위협하답니다. 자, 위협할 때예요. to 뭐 하려고? uncover their lies.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한테 위협을 가하는 거야. 항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협을 가하려고 야, 너 이런 거짓말 했지? 내가 이거 다 까발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uncover입니다. uncover가 뭐냐? 커버의 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커버가 뜻이 뭐예요? 커버 뜻이 덮다죠, 그죠? 덮다지. 그럼 거기다가 언을 붙였다고. 그럼 덮은 걸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열다죠, 그죠? 언커버하면 보통 이건 드러내다. 공개하다가 기본 뜻이고 나쁘게 말하면 뭘까요? 뭔가 남들이 꽁꽁 감춰놓은 걸 확 드러내는 거야. 뭘 것 같아, 그지? 폭로하자, 그렇지. 폭로하자, 그렇지.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언이란 말이 좀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예를 들면 생각해봐. 커버가 있는데 커버를 그냥 없애버렸어. 뭔가 감추고 있는 걸 쑥 들춰버렸더니 그냥 오케이? 가볍게 뭐 있네 하고 들춰봤더니 여기 이게 있었네? 그러니까 디스커버를 생각해봐. 디스커버는 약간 디스는 언과 다르게 약간 얘가 좀 더 소극적인 의미인데 디스커버는 약간 뭐예요? 발견하다지, 그치? 감춰져 있는 거 쑥하니 있었네? 근데 언커버는 이제 꽁꽁 막 감추려고 하는데 그걸 굳이 해갖고 확 드러내는 거야. 어쨌든 자 보면은 단어 조금만 봅시다. 그러면 커버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베일이 뭐예요? 베일. 집에 커튼 베일에 쌓인 그 베일 뭐라고 그래? 베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돼? 베일이라고 하지 않냐? 커튼이라고 하나? 커튼이라고 하나? 그 베일, 오케이? 이 베일 뜻이 뭘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누군가 그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도 그거 있잖아요. 막 그 대리청정 왕이 어리면 왕의 어머님이나 할머니가 막 계신 그 했잖아, 그지? 그때 원래 그 신하들이 함부로 그 왕비나 그 사람 얼굴 보면 안 되니까 이상한 막 빵 쳐놓고 거기서 뒤에서 했잖아. 그 베일. 네. 이게 이제 숨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얘도 이제 이런 게 있죠. 베일 앞에다가 뭘 쓰면 언이란 말을 쓰면 그럼 뜻이 뭘까요? 얘도 무슨 뜻이 있는 거야? 이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재밌으라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고 이거를 가장 제일 많이 나타내는 기본적인 뜻은 잘 보세요. 이걸 내가 얘기하는데 야 얘들아 이거 동의어는 그럼 뭐냐? 이건 알죠? 리빌 그죠? 리빌 오케이? 리빌 반대말이 뭐죠? 얘랑 똑같은 뜻. 리빌 반대말 C로 시작해. 여학생들 혹시 엄마들이 얼굴 바르는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잡티 같은 거 가릴 때 쓰는 거. 컨실러. 너는 처음 보지? 컨실러 보이니? 막 살색으로 된 막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 막 잡티 지워주고 막 하는 거 있잖아. 컨실러. 네, 그거죠. 감추다 이렇게 감추다. 됐어. 알아내. 자, 어쨌든 그들의 라인 거짓말을 드러낸다. 폭로한다고 위협했을 때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베네출하고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 없죠, 그죠? 네, 폭로한다고 해야지. 폭로한다고 감춰줄게 이러면 위협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by living 삶으로서죠. true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true 솔직하게 삶으로써 you will 너는 뭐하게 될 것이다. avoid 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머리 아픈 일들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케이? 틀린 거 없어요. 답은 5번이겠네요. 자, 당신의 관계는 will also be free. 자, 자유롭다 할 수도 있고 free from이란 말이라면 보통 뭐뭐가 없는, 오케이? 혹은 뭐뭐로부터 자유로운 둘 다 됩니다.
Be free from the poison of lies. 거짓말이라는 포이즌, 독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자, and 그리고 secret, 뭐라는 비밀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To be honest with your friend. 친구에게 정직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No matter how 나왔네요. 아까 그거랑 비슷한 얘기지? No matter how. No matter how. 뭐 뻔하지. however인다 이거. however.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나의 however가 아니죠. 아무리 혹은 어떻게 뭐뭐 한다 할지라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친구에게 정직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No matter how painful. 요 뒤에 no matter how 뒤에 보통 보면 형용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형용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painful, 고통스럽다 할지라도죠. 다시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뭐가 고통스러워요? 그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친구에게 정직해라. In the long term. 요거는 수거입니다. In the long term. term이란 말은 여기서 기간이에요. 기간. 혹은 in the long term은 한마디로 하면 결국에는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부분 해석이 좀 어렵어요. 거짓말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주어입니다. 근데 with good intention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는데 intention이 혹시 뭐냐면은 의도라는 뜻이에요. 의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오케이? 우린 보통 이거를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지. 그치? 다시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거짓말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컴포트가 동사로 쓰였어요. 편안하게 만들어준답니다. 훨씬 더 뭐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했던 내용 혹은 방향성과 너무 달라져요. 그죠? 야, 앞에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 나중에 되면은 거짓말을 말하자 그 진실을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선의를 가진 좋은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대. 아니죠. 이 사람이 나는 이게 더 낫다고 보는데 라고 니네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글 전체의 흐름, 분위기상으로는 사람들에게 여기서는 오히려 고통을 안겨준다. 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hurt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hurt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의도를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이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거짓말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 고통을 준다가 이 글에서 맞는 표현이겠죠. 왜냐하면 이 글 전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생각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치? 어떤 애가 자꾸 물어봐. 쌤, 저 진짜 막 공부 못해요? 저 진짜 공부 못하게 생겼었는데 실제로 보면 힘 진짜 노력도 별로고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해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혹은 어떤 학생이 쌤, 전 여친 못생길 것 같아요. 근데 딱 봐도 넌 여친 없을 것 같아. 평생 이렇게 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치면 엄마가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니네가 뭔 말을 해도 다 솔직하게 니네한테 얘기하는 거 같아? 엄마들이 엄마 나 잘생겼어? 엄마 멋있어? 이러면 다 멋있다고 하지? 못생겼다 해? 진짜? 우와. 너 물어보면 뭐라 그러니? 안 물어봐? 어머니 솔직하신 편이야? 모르겠어.
우리가 안 물어보니 엄마한테 그런 거? 엄마 나 예뻐 이렇게 안 물어봐? 아. 그렇구나. 엄마가 솔직하신 편이구나. 자, 여기서도 좀 중요한 표현 몇 개가 나와요. 해보시죠. 오, 힘들죠? 네, 저도 막. 요것도 약간 그 영어의 특징인가 싶은데 이상하게 앞부분에 잘 안 나와. 3, 4번 중에서 답이 나오더라고 맨날. 지문 자체가 오늘 쭉 봤거든요. 제가 쭉 봤는데 다 이런 내용이야. 재미가 없어. 뭔가 뭐 특이한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게 안 나와. 내가 뭔가 할 얘기가 없다. 야, 봐봐. 사람들이 cause of effect, 이벤트, 어떤 사건의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여기서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니네가 못생긴 원인을 찾아줄까? 막 이렇게 할까? 아니 내가 못생긴 원인은 뭘까? 부모님이 막 이런 거? 안 하잖아, 그치? 봅시다. 사람들은 innate예요. innate 우리가 알았던 단어 같은데 innate가 뭐지? 타고난, 그치? 태생적으로 색깔 이걸할게요. 타고난, 태생적으로 타고난 혹은 타고난. 근데 부사니까 타고난 얘라고 할게요. 태생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표현이 be inclined to죠. be inclined to 부정사. 그냥 뭐만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tend to라고 써도 되는데. look for 찾는 경향이 있어요. cause입니다. cause 원인. 오케이? 원인이에요. 원인 of event. 어떤 사건의 원인을 찾는 혹은 원인을 약간 look for란 말은 찾다 하지만 뭐 추구하다 뜻 됩니다. 네, 찾는 그런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야, 뭐 하려고? to form 구성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explanation 어떤 설명을 구성하다. 그러니까 설명을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 물어보면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하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서사 구조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는 거겠죠. 잘 봐요. 너희들 그 얼마 전에 이 단어 나오지 않았나요? 캐주얼티?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나왔어. 오늘 나왔죠. 그죠? 캐주얼티가 뭐였죠? 사상자. 그 사상자였죠. 그죠? 캐주얼티. 동요는 그럼 뭘까? V로 시작하는 그 단어. 겁나 유명한 단어. 그죠? 빅터. 오케이? 잘 봐. 생긴 게 달라. AS랑 ASUAL이고 CAUSAL이야. 오케이? 얘는 어디서 왔을까? cause에서 왔어. cause. 그래서 이건 캐주얼이고 이건 커절입니다. 커절. 생긴 게 달라요. 오케이? 커절 하면 이거는 인과관계의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여기 나오네요. 오케이? 나오죠? 이거 단어 두 개 구분 더럽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차 하는 순간 뜻이 이상하게 돼요. 너희가 알고 있는 캐주얼은 뭐 일상의 이런 뜻도 있어요. 캐주얼하게 입고 와라 그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뭐 cause의 이펙트 잘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뭘까? 이게 원인과 이펙트가 결과라는 뜻도 있죠. 결과. 원인과 결과라는 뜻입니다. cause and effect. 네, 이렇게 보시면 이 단어 혹은 이거 자체를 그냥 뭐라고 해요? 인과관계라고 하기도 하죠. 네. 미안합니다. 목 아파. 자, 인과관계입니다. 이거 뭔가 신규생이 오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지나? 저번에 민경이 왔을 때 내가 그 장염이 아니라 약 먹었지?
그거 검사 받으려고, 그지 민경아? 그지? 그래서 내가 첫 학생에게 매우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어, 그지? 오늘 내가 갑자기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러고 20분 내가 갔다 왔잖아, 그지? 오늘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가 야 여기 있는 학생 다 너 모르겠지만 다 물어봐도 내가 보통 아프지가 않아요, 잘. 보통 내가 뭔가 아프거나 막 개개되지 않는데 갑자기 뭐 씨. 안 좋다. 자 어쨌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인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그것이 one reason 하나의 이유 무엇이 무슨 이유냐면 storytelling 뭔가 이야기 구조 혹은 서사 구조 이야기하는 것이 such a persuasive medium. persuasive 하면은 뭔가 persuade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죠? persuade가 뭐야? persuade 설득하다 지금 설득하다 persuade persuade 설득하다죠. 그럼 persuasive니까 무슨 설득력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디엄이 제발 고기 먹는데 미디엄만 생각하지 마. 미디엄이 무슨 뜻이 있을까? 얘들아 미디엄이 무슨 뜻이 있을까? 매개체. 아우 씨 매개체. 매개체라는 뜻이 있어요. 미디엄. 도구라고 봐도 좋습니다. 도구 매개체.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그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뭘 찾아? 아까 이 논리 이야기의 논리 구조가 뭐냐면 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원인을 찾아, 그렇지? 어떤 사건이 생겼어. 그럼 사건의 원인을 찾아. 그래서 어떤 사건의 원인을 찾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구조가 있다는 건 그것에 대한 원인을 발견해서 그로부터 쭉 어떤 이야기가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원인과 그거에 따른 결과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설득력 있는 매개체 혹은 매개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잠깐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미디엄이란 말이 이제 고기 먹을 때나 맨날 얘기하는데 이게 UM이 들어간 단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단어에서 UM, 오케이? 영어에서 몇 개 있습니다. 니네가 잘 모르겠지만 UM이라는 말로 끝난 애들은 얘들이 이게 딴 거보다 이게 단수 형태인데 얘를 이 복수 형태로 바꾸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뒤에 끝에 A로 끝나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미디어가 돼요. 미디어라는 단어 알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언론 매체라는 뜻을 쓰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개체,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복수예요. 복수. 오케이? 또 뭐가 있냐? 데이터이란 말이 있어요, 데이터. 그럼 얘가 뭐가 될까? 느낌 오잖아, 그치? 데이터죠, 그죠? 물론 제 천박한 발음으로 데이터가 아니라 그 정확한 발음 때려, 이렇게 말하면 때려. 말하지만 데이터 아니에요. 콩글리시입니다. 때려 이렇게 발음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건데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나오더라고. 박테리엄.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 그치? 박테리아. 오케이?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 수능에 안 나왔고 옛날에 거 나왔고 따따따따따 박테리아 이렇게 나오고 위치 뒤에다가 이즈가 나왔어. 그래서 여기 쫙 줄 거였어. 오케이? 그럼 이거 틀렸지? 근데 학생들이 이게 단순지 무슨지 어떻게 알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진짜가 나와. 이거 어렵잖아. 그치? 왜냐면 얘는 복수 형태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을 때 학생들이 이게 뭐예요? 박테리아 복수야. 그러니까. 네? 박테리아스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복수야. 근데 이걸 모르면 풀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구리구리한 게 있어요. 네. 그렇다고. 구리구리가 내 생각은 또 있나? 몰라. 내 기억에는 세 개인데 이 세 개가 엄으로 끝나는 애나 아로 끝나는 보통이 없습니다. 혹시 이 단어 아닙니까? 페노메넌? 현상. 얘 복수가 뭘까? 똑같진 않은데 약간 있어요. 페노메나가 복수예요. 얘 복수인데 현상들.
이 기회에 한번 우리 훈련에 정리해줄까? 자극, 스티뮬러스. 스티뮬러. 네, 자극들. 그만하자. 더 이상 하면은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얘들은 그러니까 요 위에 세 개 있잖아요. 요 위에 세 개. 제가 제일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기는 얘들이 다 그리스어 출신이에요. 그리스어 출신. 그리스어가 영어로 들어오면서 이제 생긴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복수가 이렇게 A가 들어가고요. 얘들은 아마 영어를 기원으로 한 단어는 아닐 거예요. 로마나 뭐 다른 나라 언어에서 기원했을 텐데 어쨌든 얘들은 어떤 여러분 나중에 단어장을 보면 아마 정리가 돼 있는 단어장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수와 복수 형태가 좀 특이한 애들. 다시 매체, 매개체, 데이터, 박테리아, 현상, 자극. 오케이? 요 단어들은 단수와 복수 형태가 좀 특이하다. 근데 거의 모아놓고 보니까 되게 끝에 A로 끝나는 애들이죠. 오케이? 한번 정리해서 기억해두면 좋을 겁니다. 네. 봅시다. 네. 그래서 봐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resonate 이렇게 보이죠? 떠올리게 하다. 굳이 이렇게 단어 없습니다. 이전에서 하는 건데 resonate our own experience. 우리의 고유한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provide example. 어떤 예시를 제공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새로운 instance. instance란 말은 여기서는 example 예. 한번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일종의 예시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제가 이제 쭉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로 칩시다. 학원에 1학년들이 보통 한 3월 달 말쯤 되면 학생들이 1학년 때 보통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그만둬요. 중학교 1학년. 근데 고등학교 1학년도 보통 3월 달에 그만두는 애들 많거든. 중학교 때부터 같이 왔던 친구들이. 왜냐하면 힘들어. 이제 학교가 바뀌고 이제 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생에 대해서 이제 적응이 힘들고 반대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은 힘들거든. 힘들어서 보통 끊어. 그러고 이제 제 오래된 경험으로서 언제 오냐면은 한 11월 달쯤 와요. 기말고사 앞두고 2학기 그 사이 성적은 많이 망가져왔지. 왜냐면은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 내가 그걸 하나의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삼는다 칩시다. 그치? 내가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삼으면은 그거는 결국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학생들을 많이 봐왔다는 뭐가 들어가 있어? 나의 경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생겼어. 그럼 누군가 만약에 내가 고등학생까지 수업한다고 쳐? 3월달 누가 하나 그만뒀어?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쟤 나중에 되면 성적 망가져서 올걸?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어떤 새로운 학생, 새로운 상황, 그 학생이 그만두는 상황이 돼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예시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rom our experience,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그 경험과 그리고 그 이야기로부터 of others, 타인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그래서 뭐 하게 된다? tend to, 오만의 경향이 있다. 이게 나오니까 이것도 나와야지. for, 만들어내요. generalization, 뭔가 여러 단어가 합쳤지만 그냥 바로 기억해 주십시오. 일반화입니다. 일반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일반화, 우리 치면 그냥 공식화 시키는 거예요. 공식처럼. 3월 달에 그만두는 친구들 학교 생활 힘들어서 그만두는 애. 다른 사정이 있건 뭐 하건 간에 그냥 딱 그렇게 되면 그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about the.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떤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 사람들이 행동하거나 혹은 어떤 사물이 작동하는. 오케이? 다시 어떤 사물이 작동하는 방식 혹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반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죠? 일반화를 공식화 시키는 거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attribute라는 단어, 이게 솔직히 말하면 되게 어려워요. attribute A to B 이렇게 돼요. 오케이? A를 B의 탓으로 돌린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일의 원인을 그 사건 탓으로 돌린다. 이 부분이 제일 해석이 좀 해석은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 그래서 좀 잘 보세요. 어쨌든 어떤 상황을
사건 탓이라고 돌립니다. 그리고 as long as 자 뭐뭐 하는 한이죠. 요거 뭐뭐 하는 한 이거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예요. 자 이러한 cause and effect pairing입니다. 페어링. 너네가 알겠지만 페어가 그 페어야. 이 페어가 뭐죠? 그건 시계. 페어. 야, 니네 그저 핸드폰 딱 꼽으면 그 거기서 페어링 중 뭐 이렇게 뜨잖아, 그지? 그 페어야. 그 뭐야? 한 쌍. 그러니까 페어링 시킨다잖아, 페어링. 그 쌍이라고 해석하기 좀 그렇지만, 오케이? 다시 그래서 이 인과관계라는 그 쌍들이 make sense 이해가 된다, 혹은 뭐 뭐라고 해야 돼? 이해가 된다, 혹은 설명이 된다 이런 뜻인데 make sense 하면 이해가 되다, 혹은 설명이 되다. 이 지문 자체가 해석이 어려워.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내가 3월달에 그만둔 학생이 있어서 그럼 얘는 보통 학교생활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야. 이 자체의 뭐 어떤 인과관계가 설명이 돼. 그럴듯해. 그치? 그러면 우리는 그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다. 인과관계를 for understanding 이해하는 데 사용해요. 무엇을 이용한다? future event. 그 나중에 미래 사건. 이 미래 나중에 똑같은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 그치? 그럼 니네가 나중에 10년 뒤에 니네가 뭐 잠깐이나마 알바를 한다고 저 학원에서. 근데 니네가 만약에 한 3월달에 학생 툭 그만둬. 그러면 3월달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나 옛날에 나 가르쳤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럴 때 사용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 여기까지 해석을 그냥 근데 눈으로 보면 혼자 해석하면 쉬운데 설명이 좀 어렵다는 거지. 어쨌든 자, 문장 처음에 예시 나오면 그러나죠.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적인 attribution 하면 여기서 attribution이랑 달라요. 이건 특징입니다. 특징. 명사로 쓰였잖아. 네. 자, 다시 이러한 인과관계적인 특징은 are often 종종 mistaken 실수이다 혹은 잘못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시컨 내가 설명했는데 이게 틀렸대. 자, 가끔씩 그들은 implicate 연관시키다 혹은 관련시키다죠. 잘못된 원인을 관련시키기도 하고요. and 그리고 for something 몇몇에 관해서 그 발생하는 몇몇에 관해서 there is no single cause 어떠한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 알겠지만 누군가가 진짜로 내가 맨날 그 시기에 롯데 학생들이 관두는 건 그냥 힘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그냥 걔가 세상이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집이 어려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 처음에 rather 여기서 문장 처음에 rather는 오히려 정도 이거는 이제 부사입니다. 부사 오히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는 좀 상반되는 뜻이 나올 때 보통 rather가 나옵니다. 이거 너네가 rather를 어떻게 해석하지 보통? 다소 해석하나? 너네가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떻게 해석할래? 해석을 안 하는구나. 자, 오히려 there is a 자 complex 복잡한 chain of event 사건의 연속 혹은 연속된 사건 오케이? 복잡한 사건의 연속이 there is 존재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다시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의 이유만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복잡한 연속된 사건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contribute 기여한다죠. 그 결과에 오케이? 그 결과에 기여한다는 말은 하나의 일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떤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네. 자, 봐봐. 그러니까 어떤 이 A라는 사건이 생겼어. 거기에 생겨서 원인이 막 여러 가지가 있었어. 여러 가지. 뭐 기업도 있고, 미움도 있고, 디귿도 있고, 리을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복잡한 이런 사건 때문에 A라는 이런 것 때문에 A라는 사건이 생겼다고 쳐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사건 구조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any one of the events 그 사건 중에 하나가 would not have occurred. occur란 말은 발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사건 중에 하나라도 아직 안 생겼어.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아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그럼 결과는 모두 있으면 같을 것이다, 유사할 것이다. 아니겠죠, 그죠? 그 자체가 영어 문양이야, 어려워. 해석해주는 게 어려워. 하고. 어려워. 푸는 건 개 쉬운데 설명하는 게 그리가지네요. 자, 봅시다. 다음. 바로 나왔어. 빨리 하자. 이거 쉬워요, 이거는. 이런 질문이 좋아. 해석하기 좋고 얼마나 좋아. 자, 많은 successful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야, 봐봐. successful 요거 한번 succeed에서 왔겠지. 그치? succeed에서 왔다고 한번 내가 해줄게. succeed의 뜻은 뒤에 in을 쓰느냐, to를 쓰느냐, succeed in, succeed to를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요. 오케이? succeed in은 뜻이 이게 성공하다야. succeed to는 뭘까? 아빠, 아들. 물려주다가 계승하다. 물려주다가 계승하다. 계승하다. 물려주다. 이걸 내가 왜 하느냐? 이 형용사가 여기에 대해서 나오죠. 뭔지 알겠지만 succession 이렇게 돼. 그럼 success는 당연히 뜻이 뭘까? 명사. 성공. 오케이? succession은 계승. 이렇게 돼서 잘 봐. successful. 성공적인. 오케이? 이 단어 본 적 없어요? successive. 본 적 있죠? 여기 이걸 설명하게 나와요. 이게 뭐야? 연속 적인. 이거는 성공 적인. 그러니까 요 succeed라는 단어에서 이 두 개가, 이 두 가지 형태가 전부 다 많이 나오죠. 제가 한때가 아니에요. 제가 그 모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되게 충격적인 시네마틱이 나온 적이 있어요. 충격적인 시네마틱. 다른 건 아니고 내용 자체는 그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를 살해하는. 물론 그게 너무 잔인해서 그 그림자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대사가 인상적이었지. 뭐 my son,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I'm succeeding you 이렇게 얘기해요. succeeding you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막이 뭘 달냐면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이렇게 나와. 이해됩니까? 오케이? succeeding you 당신의 왕위를 내가 뭐하고 있다? 물려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사 하나였는데 succeed가 참 그렇게도 쓰이지라고 그때 이제 처음 인지했는데 꽤나 유명한 게임입니다. 혹시 알아? 워크래프트. 올드 워크래프트에 그 아서스가 아버지 죽일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I'm succeeding you 이렇게. 중간에 그 아서스가 밖에서 전쟁을 막 치르고 왔는데 얘가 이미 정신은 악마 애들한테 오염이 됐어. 그래갖고 아버지 죽여요 거기서. 그때 그 대사가 나와. 혹시 궁금하면 찾아봐. 수업 시간에 보여주기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이거 금방 하니까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은 tend to be inclined to keep a good bedtime routine. 잠자는 루틴, 어떤 루틴을 잘 관리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take the time 하면 시간을 충분히 갖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져요. just before bed to. 자, 잠들기 전에죠. 잠들기 전에
to 뭐 하기 위해서 reflect입니다. reflect하면 일반적으로는 반사하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 생각할 때는 뭐다? 우리 지금 reflect 뭐라고 해? 자기 전에 그 뭐라고 해? 하루의 일과를 회상 되돌아보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다. on, 자, reflect on 하거나 or write down three things. 세 가지 것 정도를 write down 써 내려가죠. 자, 어떤 거? 그들이 블랭크한 거예요. 그죠? for that happened during the day. 그 낮 시간 동안 발생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거 아직까지 뭐 그게 후회스러운 건지 고마운 건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지? 근데 뭔가 리플렉트 한다는 얘기니까 느낌상으로는 저게 좋을 것 같은데 그지? 봅시다. 자, 그래서 keeping a diary 일기를 쓰는 겁니다. of things that 어떤 거? they appreciate 그지? appreciate 뜻이 감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네요. 그죠? 내 느낌이 틀렸어. 그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 세 개. 그러니까 후회스러운 일만 쓰는 것보다 그렇지 감사한 마음 쓰는 게 더 낫겠네. remind A of B죠. remind A of B. A of B. A 여기 보통 사람 들어가요. 에게 B를 떠오르게 하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고마워했던 것에 대해서 하루 일기 쓰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progress they made 그들이 이루어낸 발전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자, that day 그날 만들어낸 그들의 발전입니다. in a aspect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 그들의 무엇을 그들의 life 삶이라는 측면 그들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날 그들이 이뤄낸 발전에 대해서 그들에게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자 it 그것은 그렇게 일기 쓰는 것은 serves 제공한다 혹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as 무엇으로서 key way 핵심적인 방법이죠. 그죠? 핵심적인 방식 to stay motivated 특히나 그들이 뭔가 계속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자 stay pp는 보통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죠. 그죠? 그래서 동기부여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런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러면 내일도 이런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 동기부여가 된 상태로 있다는 거죠. 자, 특히나 when they experience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을 때 blank를 경험했을 때죠. 여기서 hardship 하면은 고난, success 하면은 성공이죠, 그죠? 일반적으로라면 둘 다 가능하긴 하겠지만. 봅시다. 이거는 보통 이제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요것 따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볼게요. 그래서 in such case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fall easily 쉽게 fall into the trap. trap이란 말이 함정이잖아요, 그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이라는 함정이냐면은 replying negative situation. 자, 반복시켜요. 부정적인 상황을 반복시킨다. 부정적인 상황의 반복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보세요. 성공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의 반복이 될까요? 고난이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의 반복이 있을까요? 당연히 고난이겠죠. 그죠? 네. 답은 여기서는 뭘까요? 한 겁니다. 됐어요? 답은? 네. 4번까지 했으니까 여러분이 빨리 풀어서 한 하루에 못해도 한 6문제 정도는 계속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이제 네, 풀어보십시오. 하려면 바짝바짝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형으로 갑자기 네. 네. 아, 네, 네. 원래 예체능에 있었으니까.
저도 되게 좀 잘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친구라서 좀 저도 이제